메이저리그 최강 9번 타자 김혜성 소속 팀인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지구 라이벌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로버츠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1차전. 다저스가 1위이긴 하지만 단 한 경기 차로 박빙 상황입니다. 김혜성은 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성은 현재 메이저리그 3개월 차인데도 타율이 0.400으로 전체 1위이며 오흡수는 1년장 0.29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무려 타율이 5할입니다. 표본 오차가 적다는 게 유일한 흥미 요소입니다. 그는 27경기에 출전했고 58타석에 올랐습니다. 아직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의 가치를 주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다저스 네이션은 9일 경기가 끝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이 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라며 김혜성의 기용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미겔 로하스가 빠질 때만 많이 뛰는 것 같다. 김혜성은 확실히 더 많은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 김혜성은 좌완 투수를 상대해 봐야 한다. 라면서 김혜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저스 다이제스트. 또한 중견수로 김혜성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타석에서의 활약. 주루 수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타격 성적은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김혜성을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감독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김혜성은 올 시즌 처음으로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김혜성에게 맡겨진 건 중견수와 9번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토미 현수 에드먼이 8번 타자가 되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게 되면 한국 대표로 1, 2번 타자로 나서게 될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최강팀에서 나란히 선발 출전한 상황입니다. 최강 타선을 상대해야 하는 샌디에이고 투수는 에이스 다르비슈 유였습니다. 주무기가 커 보이고 패스트볼은 192km 정도를 던지는 우투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도 이정후에게는 안타를 맞았지만 쉽게 공략하기 어려웠던 투수였죠. 다저스는 하필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나마 김혜성이 전날 3루타와 함께 2타점, 토미 현수 에드먼은 멀티 2타점을 올리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으로 다저스를 연패에서 구해냈습니다. 장타가 매우 부족했던 다저스가 다르비슈 유를 상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저스는 언제 부진했냐는 듯 오타니부터 시작해서 연속 장타가 터지면서 무려 7명이 타석에 들어왔고, 이 점을 낸 것이 아쉬울 정도로 다르비슈 유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회 김혜성까지 돌아올 뻔했죠. 하지만 샌디에이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저스틴 메이. 메이는 들쭉날쭉한 컨디션으로 다저스의 투수진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부상자가 폭출하면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메이 역시 1번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에게 두들겨 맞고 계속 맞으면서 1회에 2실점. 이 경기는 라이벌전인 만큼 매우 흥미롭게 경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기 때와는 매우 다른 타격전 양상으로 진짜 재밌었습니다. 2회 초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선 김혜성. 다르비슈 유의 초구는 높은 패스트볼. 김혜성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볼을 골라냅니다. 방송에서는 김혜성이 타석에 섰는데도 그동안 김혜성이 공수주 맹활약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르비슈 유의 2구. 다시 한번 선택한 몸쪽 패스트볼. 이건 김혜성에게 찬스였습니다.
패스트볼의 강점이 있는 데다가 몸쪽으로 왔을 때 매우 강한 타구를 만드는 김혜성. 아쉽게도 106km 파울을 만듭니다. 다른 팀이라면 웬만해선 상위 타선에 있어야 할 선수기 때문에 다르비슈 유도 경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르비슈 유는 이제 주무기인 커브를 2번 연속 선택하지만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김혜성은 1볼 3스트라이크로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다르비슈 유는 5구째 한복판으로 패스트볼을 선택했지만 김혜성은 존을 벗어난 공을 적극적으로 타격하면서 뜬공으로 첫 타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전개가 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2회에 먼저 1점을 냈지만 3회 다저스가 3점을 뽑아내버리고 승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곧바로 샌디에이고 말로에서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쳐버리면서 다시 또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4회까지 양팀 스코어는 5대6 상황. 5회 초 다저스가 방역을 해야 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다르비슈 유가 5실점을 했지만 4회를 무실점으로 막았고 안정감을 찾을 기미가 보였는데 오히려 교체를 해버리면서 이 스코어를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불펜 투수는 일본 좌완 투수 이마나가 쇼타.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초반으로 준수했습니다. 첫 타자부터 잘 마무리를 시켜야 하는 만큼 좌투수를 내보냈지만 맥스 먼시는 이마나가 공략에 성공하면서 중전 안타로 출루를 했습니다. 이어진 타자들이 아웃이 되었고 5회 투아웃 주자 2루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가 진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좌투수 이마나가가 올라와 있고 다저스는 이 찬스를 놓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의 선택 하나에 김혜성은 교체될 위기였습니다. 김혜성은 지금까지 좌투수를 딱 2번 상대했습니다. 그만큼 로버츠 감독이 좌투수를 만나지 않게 한 거죠. 뭐 명분도 없었습니다. 김혜성은 한국에서도 좌투수에게 타율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김혜성은 플래툰에 갇혀 있었죠. 방송 카메라가 교체 선수를 비춰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었죠. 그리고 바로 김혜성이 타석에 섰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동점 내지 역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김혜성을 믿고 출전시킨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김혜성은 좌투수 상대 2타수 2안타였습니다. 한일전인 만큼 이번 타석은 2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신경이 쓰였던 건 앞선 타석에서 커브에 약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다 보니까 이마나가가 커브를 많이 사용한다면 김혜성이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압박이 왔습니다. 이마나가는 커브 사용률이 2% 이하였습니다. 이마나가의 초구는 슬라이더 스트라이크로 김혜성은 여유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정도로 뭐 충분히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2구째 이마나가는 또다시 슬라이더를 선택했고 몸쪽으로 던졌는데 김혜성이 제대로 끌어당겨서 1루간 페어로 총알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1타점 2루타를 완성했습니다. 팀의 귀중한 동점, 승부의 균형을 다시 맞춰놨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믿음에 제대로 부응한 김혜성. 이번 경기로 여전히 타율은 4할대입니다. 오타니가 힘없이 물러나면서 동점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김혜성은 3타수 1안타, 타율 4할 1푼, 옵스는 1.0분 28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 경기가 다저스가 이기기만을 바라는 건 애매했습니다. 문제는 다저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박빙인 상황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를 1순위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어느 팀이 이기길 바라야 하는지 정말 애매했습니다. 급기야 차라리 다저스의 패배를 바라게 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8회 초 1사 상황에서 김혜성이 타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혜성이 벤치로 걸어 들어가더니 교체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샌디에이고
감독이 김혜성을 상대하기 위해서 좌완 투수로 교체를 결정했고, 이에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을 빼고 키케 에르난데스로 올린 겁니다. 아니, 이 친구는 이해할 수 없게도 초반 우타자입니다. 뭔 비교도 안 되는 타자를 김혜성과 교체를 하냐는 말입니다. 결과도 3구 3진이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이 선택은 결과에 따라서 팬들에게 분명 문매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저스는 연장전에서 2점을 내고 샌디에이고가 1점을 내면서 다저스가 연승에 성공하고 샌디에이고는 이제 3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성의 귀중한 동점 2루타의 힘이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제 김혜성은 또 언제 나오게 될까요?